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 먹지 않으면 섭섭한 음식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기름기가 올라와 그 맛이 참깨만큼 고소하다는 그 생선. 우리나라 연안에서 많이 잡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었던 서민들의 음식. 그런데 전어 없어요? 요즘 거의 없어요. 서해 바다에서 전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서해 바다에 풍성한 어족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많이 잡으면 하루에 20돈, 30돈씩 잡아버려요. 우리가 20명이 잡아먹을 고기를 100명이 잡아먹는데 얼마나 그 고갈이 돼버리겠네요. 영세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 현장. 그리고 서해에서 전어가 사라지는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인 홍원항. 9월이 되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습니다. 해마다 와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오늘 5시간 걸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가을의 전령사 전어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해. 우와, 엄청 많아. 오, 물이 많아. 엄청 물이 많아. 내년 8월 말부터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돌아오는 전어는 가을 별미로 꼽힙니다.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구이부터 새콤하게 즐기는 회무침까지.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뼈째 먹는 전어회입니다. 전어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고기도 맛있지만 전어회가 맛있네요. 아주 맛있어요. 바람난 며느리가 들어오는 하지만 전어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도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어 없어요? 아니 오늘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한 2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15,000원하고 이제 올해는 25,000원에 전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어가 안 나오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전어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겁니다. 서해안의 다른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부안의 격포항. 봄에는 주꾸미를 잡고 가을에는 전어를 잡아 1년 살림을 꾸릴 만큼 전어로 유명한 항구입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전어의 특성상 어민들이 전어잡이에 나서기만 하면 하루 1톤씩은 쉽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거의 없어요. 잡는 사람은 있는데 거의 한참 빼고는 못 잡았어요. 그래도 1톤씩은 잡았죠. 1,000톤씩? 근데 지금 100kg 못 잡아요. 그죠. 인건비가 아니라 천하 경비도 안 나온다니까요. 전어 생산량이 꾸준히 줄더니 3년 전부터는 매년 반토막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어로 겨울을 나야 하는 어민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전어로 종사하고 있는다는 사람들 수백 명이에요. 네,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오늘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늘만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전어잡이 어선들은 새벽 4시쯤 바다로 나가 12시간 이상 조업을 합니다. 그물에 잡히면 금방 죽어버리는 전어의 특성상 활어 상태로 싱싱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잡는 즉시 육지로 이동시켜줄 수송선 이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어가 잡히지 않다 보니 수송선 상황 역시 좋을 리 없습니다. 하루에 보통 저게 한 1톤씩 실은 날 1톤 정도 싣거든요. 우리가 기포에 내선당이 운반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운반이 하루에 많이 할 때는 10몇 톤씩 한 15톤씩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5번, 나 혼자만 해도 15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오늘 한 번도 못, 지금 왔. 요즘은 하루에 한두 번 나가기 힘들어요. 하루에 한두 번 가서 또 이제 대기 오셔서 좀 양이 왕창 게 한 대가 안 돼가지고 좀 약간 좀 모아놨다가 다른 데 잡으면 다시 또 합쳐가지고 모아서 얻어서 돼야 들어오고 그래요. 그 정도 시스템인데.
사라진 전어 때문에 격포항 어민 전체가 불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전북 지역의 전어 품귀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당시만 해도 한 해 1000톤 이상 잡혔던 전어가 2009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196톤으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다시 108톤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서해안 전어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민들은 짐작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우리가 그 밑에 근해 선만 큰 배들하고 다 틀려 있거든요. 근해 소형 선만 그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 배들은 1톤을 보고 토막을 거짓 2톤 다 보라고. 그 배들이 와서 거짓 씨를 많이 있다 싶다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부터 거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어선은 그 크기와 어구 종류에 따라 조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로부터 5.5km 밖에서 조업해야 하는 근해 어선들이 이를 어기고 소형 어선들이 활동하는 연안으로 들어와 전어를 싹쓸이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배를 투착 갖고 이제 쌍끌이식으로 잡는 배들이 있어. 우리는 일정량이 한 2, 3톤씩 이렇게 잡으면 그 사람들은 많이 잡으면 하루에 20톤, 30톤씩 잡아버려요. 그놈들이 싹쓸이 조업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이 전라북도 어민들이 서해안 쪽 어민들이 조업을 했을 때 연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톤을 잡고 10톤은 다시 살아서 나가서 내년에 그놈들 다시 와서 살라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이런 로테이션으로 작업을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달 밑에 고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씨를 말려버렸죠. 격포항 어민들이 억울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전어의 남획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전어잡이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연안에 출몰하는 근해 어선들은 그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서해안에 1000톤이 들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허가가 20건이거든요. 20건 내에서 허가가 20건 내에서 고기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무허가까지 100척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명에서 잡아먹는 고기를 100명이 잡아먹는데 얼마나 그 고갈이 돼버리겠는 거예요. 순식간에 고기가 없어져 버리지. 그렇다면 근해 어선들은 왜 연안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걸까? 취재진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2박 3일 동안 불법 조업 어선을 함께 단속해보기로 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서는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지도도 하고 뭐 안전조업을 하시라든지 기타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위반 어선다라든지 아무런 의혹 분쟁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또 가서 배소도 시켜드리고 그런. 불법으로 의심되는 어선이 발견되면 속력이 빠른 소형 고속정으로 갈아타고 어선으로 향합니다. 허가된 근해 어선이라 하더라도 혹시 치어와 같이 작은 어종을 잡았는지, 그물코의 크기는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연안조업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 역시 잊지 않습니다. 작은 건 안 놔도 되시죠? 네, 작은 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선에 오를 때마다 어민들이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작업할 데가 없다 이니까 같이 하면은 또 어구도 엉기고 중국 어선 때문에 작업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근해에 진을 치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고기 없으니까 자꾸 우리나라 들어온다 이니까 저들 때려오면 우리 피해야죠. 어디 뭐 방법이 없죠. 위협적으로 수십 척이 함께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의 특성상 우리 어선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난 근해 어선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연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단속 방법을 교묘하게 피한다든가 조직화된다든가 흉포화된다든가 옛날에는 쇠창살을 선 우측이나 좌측에 꼽아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철갑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교묘해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 불법 어선들의 조업 행태입니다. 치어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촘촘한 대형 그물로 밑바닥부터 싹쓸이를 해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지금 엄청나게 포획을 합니다. 자기들 일단은 어획을 올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고기도 가져가지고 사료를 쓴다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연안 쪽에 고기가 지금 기가 마르고 하는 이유가 전어라든지 다른 기타 종이 지금 자꾸 줄이는 이유가 중국 어선들이 워낙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린 고기를 싹쓸이 황시 얘기했던 싹쓸이를 해가지고 싹쓸이 작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종이 지금 기가 마르고 있는 그런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에 의해 먼 바다에서부터 어족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 그 피해는 다시 근해를 거쳐 연안까지 우리 어민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이 가장 극심해지는 것은 꽃게, 오징어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가을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대목이기도 한 이때 최대 2천여 척의 중국 불법 어선들이 서해로 밀려드는 겁니다. 서해 어업관리단과 불법 조업 단속을 하는 와중에도 중국 불법 어선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지도선이 나타나도 무력 충돌을 각오하며 전혀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경고음이 울리자 잠시 도망을 가는 듯 하지만 이들은 해가 지면 다시 밀려듭니다. 기상이 악화되면 중국 어선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기상 악화나 야간에 특히 이제 기상이 악화되면 반정이 작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올라갈 때 등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상당히 힘들죠. 야간 단속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그 시간 조업을 개시하려는 겁니다.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매일 밤 긴장을 늦추지 않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불법 조합이 의심되는 중국 선단을 발견했습니다. 서해 어업관리단이 접근을 시도하지만 이렇게 무리지어서 견제를 하면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에는 뾰족한 쇠창살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지시를 따르지도 않고 접근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 곳곳에 날카로운 쇠창이 보입니다. 경고방송을 하는데도 중국 불법 어선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세력이 많으니까 얘들이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얘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같이 달라들죠. 고속정이 한 어선으로 접근하자 근처에 있던 10여 척의 중국 불법 어선들이 동시에 몰려듭니다. 상대적으로 어선의 크기가 작고 장비도 부족한 고속정은 오히려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 어업관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력 충돌 없이 우리 해역 밖으로 중국 어선들을 밀어내는 것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 장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위주로 태그 조치를 한다든지 이 중국 배들이 그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또 해가 뜨면은 빠져나간다. 하지만 현재 서해 전체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은 겨우 13척. 게다가 단속을 위한 장비나 인력 충원 등의 지원이 없다 보니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본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해 관리단이 현재 이 넓은 해역을 연평의장부터 전남 여수까지 넓은 세력을 다 하기에 13척까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지금 시급한 사항은 국가어업지도선이 좀 더 보충이 되고 인원도 보충이 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지도선마저 개의치 않는 대규모 중국 불법 어선의 행태에
평범한 근해 어선이 배겨낼 리 없습니다. 결국 서해 먼바다부터 근해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내어준 채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연안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연안 어민들의 터전을 침범하며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바다 안에서 전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다 보니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어민들의 규칙도 깨지고 있습니다. 애기가 왔잖아, 애기가. 손님 너무 찾아가지고 저런 큰 게 안 나오니까 그건 조금 잡았어요. 현재 서해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어의 크기는 13cm가량. 최소 15cm 이상의 전어가 유통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편입니다. 보통은 성어가 될 때까지는 놔줘야 하는 크기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어민들이 덜 자란 전어도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민이 힘드니까 식판을 할 수 있던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명절이 그렇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안 잡으면 내년에 생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포기를 하는 거예요. 큰 게 없습니다. 산지에서는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에 팔리는 전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마자 금값이 됩니다. 어제는 키로에 32,000원, 무작정 22,000원, 어제는 16,000원. 어제 키로에 4만 원권이었어요. 근데 전어가 자연산이라 올라가느라 내일 뭐 10,000원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은 5만원 할지도 모르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돈 걱정 없이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생선 전어. 하지만 이제 가을이 돼도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생선이 된 겁니다. 전어가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먹고 없는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농어 광어보다 더 어려운 생선이 되어버렸어요. 비싸기만 하지 나오진 않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안타깝죠. 꽃게와 오징어 어장을 후퇴화시키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의 피해가 평화롭던 서해 연안까지 밀려왔습니다. 서해 바다의 생태계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면서 영세 어민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해뿐 아니라 남해와 동해 역시 어족자원 고갈의 악순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가을 전어라는 말조차 사라질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풍요롭던 우리의 바다가 더 황폐화되기 전에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